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연입니다.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기관의 화려한 귀환 속에 오늘 양시장 모두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특히 오늘 시장은 기관이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대량 매수 속에 오늘 1.23%가량 상승을 하면서 2267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와줬고 1.7% 넘게 오르면서 68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이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흐름 좋았고요. 또 작년 매출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힌 현대차 8% 넘게 상승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또 역시나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백신과 방역주들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었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마스크 관련 종목들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경기 방어주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었고요. 또 북한의 외무상이 또 새로 임명이 되면서 북미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분석과 함께 남북 경협주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그래도 설 연휴 전까지는 조정 장세가 예상된다라는 의견도 많았는데 오늘 시장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박동혁 대표님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기분 좋았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양시장 모두 크게 상승을 했고요. 특히 기관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줬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수급 구조는 나쁘진 않은데 일단 좀 장기적인 흐름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 증시가 양쪽 시장 다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었죠. 사실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증시 자체가 약간 좀 출렁거리고 의미 있는 가격대를 좀 이탈하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휴장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불확실성한 부분들이 조금 증시의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반등을 좀 보여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반등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올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전방 산업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단순 기술적 반등이냐 이거죠. 근데 이제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보면 상승 상위 종목들을 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위 종목의 어떤 그 분위기에 따라서 향후의 방향성이 결정이 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루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어떤 그 주도 섹터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좀 없었죠. 다시 말해서 반도체라든지 또는 IT 부품 쪽이 일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종목들이 집중화가 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시장을 좀 주도할 만한 업종 자체가 강하게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화면 보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 드려볼까요? 우선 화면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올라간 종목들의 이제 그 거래소 종목들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좀 살펴본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좀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이 안 좋거나 또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선주가 일단은 강세를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현재 우자, 종목 뒤 우자라고 써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깨끗한 나라 우, 여기도 우선주, 여기도 우선주, 여기도 우선주, 여기도 우선주. 우선주가 일부 포진되어 있으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큰 물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그리고 종목들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체크해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대체적으로 물론 여기 현대차도 있긴 하지만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 가운데에서 그 실적이 좀 부진한 종목들이 덜어 있어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그 강한 업종이 좀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IT 부품,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여줘야지 시장이 연속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휴장이죠. 설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장도 휴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좀 길죠. 쉬는 기간이.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글로벌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한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악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휴장을 앞두고는 큰 손들이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물론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오늘 증시 자체는 최근의 주가 하락에 있어서의 그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코스닥 증시를 좀 보게 된다면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죠. 그렇다 보니까 잠시 잠깐의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것도 한 번으로는 해석하기가 어렵고 반등도 한 번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한 연속해서 2번 정도는 나와줘야지 확실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방어적인 어떤 그 전략을 좀 세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은 나쁘진 않았지만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강세장이기는 했지만 주도주는 부재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설 연휴 전후로는 항상 시황 체크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의 주식 명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뭐 제 나름대로 주식 명언이라고 한다면 쉬는 것도 때로는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정리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시장이 올라가면 특별한 어떤 내용이 없어도 종목들이 잘 갑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호재가 있고 실적이 좋고 차트가 좋고 수급이 좋다 하더라도 장이 밀리면은 종목들이 좀 힘이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시황에 대한 분석법, 어떤 그 호흡 조절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주가 자체가 고가권에서 음봉이 2번 연속해서 나오게 되면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화면을 좀 보게 되면 항상 연속해서 음봉 2번이 나올 때마다 물론 바닥권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어느 정도 단기적인 측면이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지점이든 이런 식으로 음봉 2번이 나오게 되면 충격을 줄 수 있는 변동성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깊게 빠질 수도 있죠. 그러면 최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어제 큰 변동성이 왔는데 그 전에 이미 그 변동성이 올 가능성이 있는 어떤 패턴 공식이 나왔죠. 음봉이 2번이 나왔다 이거죠. 그렇다면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한 번쯤 쉬어가는 전략도 어떤 그 손실 최소화에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그 계좌 손실은 평상시보다는 단기적으로 어떤 급락이 나올 때 계좌 손실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종목들이 손실이 나게 되고 그 종목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원치 않는 중장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주식 차트를 연구하고 종목의 어떤 그 급등주 연구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먼저라 이거죠.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연구를 조금 더 하시는 것이 아마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오늘 어떤 종목이 급등 나왔고 뭐 50% 100% 가는 종목들은 어떤 공식이 있을까? 물론 그런 어떤 그 종목들의 비법 나름대로 어떤 맥점을 잡는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황 공부죠. 근데 시황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극히 좀 드물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코스닥 증시에 대한 어떤 그 분석만 어느 정도 좀 하셔도 사실 큰 어떤 그 리스크는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실천하고 안 하고의 또 문제입니다. 알고 있어서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때로는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황 분석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셔서 공부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오늘 시황에 대해서 짚어드리면서 우리 시장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처럼 시장이 확실하지 않을 때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ASR 종목은요. 자, 박 대표님과 함께 8% 이상 수익 나신 종목일 텐데요. 바로 ISC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 기관이 주목하는 가운데 지난 20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게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자, 대표님, 이 종목 향후에 더 수익 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ISC는 그 지난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드리고 나서 다행히도 좀 운이 좀 따라줬는지 한 이틀 만에 한 10% 정도 가까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당 종목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최고가가 한 8% 정도 되고 종가가 6.7%, 그 다음 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한 이틀 동안 8% 정도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이 약간 좀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 해당 종목도 약간 좀 힘이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종목을 단기적 측면만 놓고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가 있고 단기 고점으로 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본다면 바닥권 종목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그림상으로는 큰 어떤 그 바닥권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은 재무적인 측면 자체가 실적이 적자 전환됐지만 이 부분은 이제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연속 적자가 아니면 크게 상관은 없고 그리고 그 적자폭이 크지 않으면 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무 안전성이거든요. 시가총액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유보율인데 해당 종목은 그 재무 안전성을 갖추고 있죠. 더욱이나 해당 종목은 그 반도체 업종 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상반기는 그 IT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쪽이 대세를 좀 이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변동성은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살짝 변동성은 우리가 뭐 관심 있게 볼 필요 없고요. 어느 정도 좀 깊숙한 하락이 나오면 다시 한번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익을 챙기신 분들께서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홀딩 하셔도 문제 없다라고 보여지고 해당 종목은 단기적으로 끝낼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고 팔고를 병행한다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였습니다. 이 종목 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종목 A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포인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40% 이상 지금 수익 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아무리 강세장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이 포인트 엔지니어링 장중에 10% 넘게 오른 점 특징적이었는데요. 자, 대표님, 이 포인트 엔지니어링 지금 오늘 10% 넘게 올랐는데 네. 오늘의 상승세 의미 있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타이밍은 아니죠. 네, 조금 더 일찌감치 좀 잡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뭐 역시나 좀 운이 좀 따라줬는지 말씀드리고 나서 40% 정도 가까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면 사실 또 기분이 좋죠. 근데 해당 종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원리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너무 차트만 외치시는데요. 사실 주식은 차트도 좋았을 때 가는 거지 사실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스펙 합병주입니다. 그래서 스펙 합병주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상장가가 높지가 않고 대부분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재무제표가 좋습니다. 고평가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큰 물량이 빠져나올 가능성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스펙 합병주들은 보통 1,000원대에서 보통 3,000원, 4,000원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어떤 내용만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스펙 합병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종목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오늘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단기간 40% 정도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펙 합병주 같은 경우는 그 고평가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가격대가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정도 선에서 거의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뭐 호재라든지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가격적 메리트로 올라가는 거고 뿐만 아니라 개인들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스펙 합병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대만 다운이 되고 거기서 일정 부분의 어떤 그 모양만 만들어주고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 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겠죠. 급등이 나오기 전에 뭐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으니 주가가 올라가겠지.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패턴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그렇죠? 2100개 정도 되는 종목들 한번 싹 훑어보면 이런 공식에 이런 거래량 모양을 갖추고 있는 종목은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종목을 뽑는다 하더라도 수백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그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난 이후에 차트도 좋았을 때에 가는 거지 차트만 좋다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주식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원리를 알려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스펙 합병주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스펙 합병주?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공부가 필요한 거죠.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확신이 생기거든요. 단순히 차트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게 된다면 어떨 때는 가고 때로는 떨어지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수익과 손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펙 합병주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을 혹시라도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추세 이탈만 하지 않으면 홀딩하시고 이탈하면 그냥 과감하게 이익 실현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 합병주인 포인트 엔지니어링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을 이탈하는지 이 부분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 알려주시나요? 네. 포인트 엔지니어링도 한 40% 정도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뭐 DMT 같은 경우 뭐 엄청난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뭐 덕시나우진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대단했죠.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알아야지 여러분들께서도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잡는 식의 매매가 아니라 급등하기 전에 종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급등하는 종목들의 어떤 그 공통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 또 추가적으로 목표가가 꽤 높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 많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 스윙, 중기를 좀 병행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서 많은 분들께서 그 종목 하나만 좀 얻어 가셔도 상반기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좋은 내용들 좀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종목들마다 계속해서 쭉쭉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그 급등주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강의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실 때요, 주식 공부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패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보주 지표? 글쎄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상위 1%, 뭐 우리가 때로는 어떤 뭐 주포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세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게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내가 상위 1%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올릴 것인가, 한번 그런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잘 가는 종목들, 특히 급등하는 종목들의 어떤 그 전에 나타나는
모양새들이 있습니다. 그 모양새를 여러분들께 한번 좀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 주포라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주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을 한번 메시지를 전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 당장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는 비법이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투자 1%, 상위 1%를 향해서 우리 시청자분도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할지 그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방송 초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오늘도 투자본법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은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집중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방송이 끝난 이후에 자꾸 차트를 좀 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제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상위 1%라면, 내가 뭐 쉽게 얘기해서 큰 손이라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면서 확률 높은 자리가 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해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해석.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뭐 차트, 뭐 쌍바닥, 쓰리바닥 그냥 패턴 공부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왜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뭐 분출된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막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래량이 급증 나는 종목들은 잘 가더라. 근데 어떤 건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거래량이 터지는 거, 단순히 뭐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그 차트를 해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쉬운데 우리가 해석법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전 고점 뚫고 거래량 늘어나면은 간다. 가긴 가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야지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전 사례를 가지고 이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라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차트를 이런 식으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네. 뭐 어디서 뭐 종목을 사야 되는지 또 이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음봉, 양봉, 음봉, 양봉이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양봉은 뭐 좋은 거야. 단순히. 뭐 음봉은 뭐 부정적인 거야. 또는 아주 단순한 접근 있지 않습니까? 뭐 윗꼬리가 달리면은 뭐 세력이 털었어. 뭐 아랫꼬리가 달리면은 뭐 누가 매집을 했어.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음봉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그 기업의 재무제표도 있을 것이고 그 기업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성장성이라는 것이 다 내포돼 있는데 그냥 다 일괄적으로 그냥 윗꼬리가 달렸으니 이거는 세력이 턴 거다. 이게 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거래량을 가지고 좀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 쪽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좀 쓰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키스트라는 종목이에요. 자, 화면을 보면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죠. 그러니까 단순 거래량이 아니고요. 의미가 있는 거래량. 그냥 그동안에 없었던 터무니없는 거래량이 딱 하고 터집니다. 자, 이때부터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이런 종목들이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해석입니다. 해석. 내가 상위 1%라면 자,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어요.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보지 마세요. 이런 거는. 네. 속임수. 윗꼬리가 달렸으니 세력이 털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어요. 자, 다음.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졌죠. 그 다음 날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자, 내가 세력이라면, 내가 상위 1%라면, 내가 주포라면 대량 거래를 이유 없이 터뜨리진 않아요. 뭐 두 가지가 있겠죠. 목적 자체가. 대량 거래를 터뜨린 이유는 매집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량을 넘기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다 일괄적으로 매집이다. 물량 털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기업의 재무제표, 그 기업의 가격 위치, 성장성 뭐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그에 따라서 이것이 매집이 될 수도 있고 물량 털기 위한 그렇죠? 거래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짧은 음봉이 나왔어요. 자, 짧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확 줄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들어온 물량은 많은데 물론 올라간 주식을 가지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쭉 빠져 있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고가에서 매집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이미 주가가 뭐 50에서 뭐 100% 정도가 올라갔는데 매집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빠진 종목을 가서 보셔야죠. 그렇죠? 자, 대량 매집이 들어갔다. 그렇죠? 들어온 건 많이 들어왔는데 나간 건 없다. 자, 근데 이거 가지고선 이 주식은 갈 거야. 급등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음 날. 자,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이 두 가지 여기서 매집이 된 거고 첫 번째요. 그 다음 날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확 줄었죠. 물량 체크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따라 붙었는지 따라 붙지 않았는지 물량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매집이 끝난 거예요. 이 이틀 동안 매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의지예요. 올리겠다. 매집은 끝났으니 내가 올리겠다는 의지.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내가 상위 1%라면 자, 다음 날 19%가 올라갔어요.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 종목이 작전주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쉽게 얘기해서 뭐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작전이다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이 작전이면 문제되죠. 그렇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쓴다면 단기적인 게 있고 중기적인 게 있어요. 단기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은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매집이 돼서 주가를 급등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해요. 왜? 단기간에 매집을 해야 되니까. 하루 이틀 안에 매집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거래량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중기적으로 이제 그 물량을 매집하는 경우는 그 거래량을 보시면 안 돼요. 왜? 거래량이 터지진 않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금씩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집하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만 올라가고 장기적으로 매집하는 거,
막 하루 이틀 만에 매집이 안 되거든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그럼 그만큼 오래 매집돼 있는 종목은 갑자기 확 올라가지도 않아요. 조금씩 올라가면서 몇 프로까지 올라가냐면 대체적으로 300%에서 1000% 이상 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막 거래량 공부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니까 아 이런 종목이 최고야라고 하지만은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이런 방법도 있다. 조금씩 바닥권에서 매집해서 급등시켜서 뭐 300%, 500%, 1000% 가는 종목들 있단 말이죠. 그런 종목들을 응용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사고팔고를. 자, 다음. 세니트라는 종목입니다. 세니트. 바닥권 대량 거래량. 바닥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가에서 매집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상위 1%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자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백만 원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천도 계시고 수억도 계시지만은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한 1억 미만 정도로 좀 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큰 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50억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한다. 또는 정말 큰 손들은 한 100억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소액이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정말 큰 돈이라고 한다면 정말 신중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수천, 수억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과 갑작스럽게 뭐 50억, 100억으로 매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절대 올라간 주식 가지고 매매 안 합니다. 왜 한 번 손실 나면은 몇 억씩 날아갈 텐데요. 수십억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 올라간 종목이 매집을 할 가능성은 없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바닥에서 박박 기는 거. 그런 종목에서 거래량이 빵 터집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윗꼬리가 달렸으니 이거는 세력이 털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많아요. 아 윗꼬리 달렸으니까요. 아 이거는 세력이 턴 거고요. 아랫꼬리 달렸으니까 이건 뭐 매집이고요. 재무제표는 무시하고 가격도 무시하고 성장성도 무시하고 업황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얘는 매도고 얘는 매수다. 그러면 누구나 다 돈 벌게요? 이런 모습 뜨면 매도 치면 되는 거고 이런 모습 나오면 매수하면 되게요? 이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자, 이런 거 너무 큰 의미 두지 마시란 얘기예요. 이런 윗꼬리. 아, 그 윗꼬리가 기니까 이거 불안불안하다.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 없이 거래를 터뜨리지 않아요. 다음 날 음봉이 나왔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그거 봐. 윗꼬리 달고선 다음 날 음봉 나온다 했지.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막 서점 가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이 윗꼬리 달면 이거 매도 물량 나온 거기 때문에 다음 날 떨어진다. 이게 쪽집게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이런 어떤 공식만을 알고 있을 때 만약에 그 누군가가 여기서 종목을 샀다라고 치자 이거예요. 매수를 했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 뭐 윗꼬리 달면은 뭐 세력들이 물량 턴 거라고 하더라. 진짜 다음날 음봉이 나왔네? 에라 모르겠다. 손절매 쳐버리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지 말자 이거죠. 대량 물량이 들어왔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다음날 음봉이 나왔으나 나간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없잖아요. 들어온 거는 많이 들어왔는데 나간 건 없어요. 그렇다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아니죠. 다음 날 대량 물량이 나올 수도 있으니 단순히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해서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날 봐야죠. 그렇죠? 자, 돌파 의지. 떨어뜨릴 생각은 없다는 뜻이에요. 올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대량 거래가 탁 터져주면서 장대 한 번까지 확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이틀 동안 매집과 함께 물량 체크가 들어간 거예요. 끝난 거죠. 매집은 했고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안 나오네. 그 매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좋다. 올려버리자. 강한 에너지. 내가 뚫고자 하는 의지. 박스건을 뚫어줬어요. 그렇죠? 이틀 동안 7.5%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틀 동안. 괜찮은 수익이잖아요. 먹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차트만이 답이 아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법 강의를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걱정이 많이 돼요. 오늘 박 대표가 뭐 양음량 패턴, 거래량 뭐 매집 패턴, 그래 내일부터 당장 써먹어보자. 근데 시장이 떨어지고 있어요.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뭐 악재가 터지고.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을 때 차트까지 좋으면 가는 거예요. 차트만 좋아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도 좋고 업종도 좋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고 가격도 좋고 그때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가는 거지 얘만 모양 만든다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차트만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차트도 좋으면 가는 거예요.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에요. 자, 쭉 빠졌어요. 쭉 빠졌습니다. 아니 많이 빠졌으니 뭐가 메리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격이 메리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격. 쭉 빠졌으니 얼마나 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AD 테크놀로지의 재무제표가 바뀝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다고 해서 AD 테크놀로지의 간판이 바뀝니까? 성장성이 바뀝니까? 똑같습니다. 가격만 떨어진 거예요. 가격만. 그러면은 끝내주죠. 기업이 바뀐 건 하나 없어. 가격만 빠졌어. 그럼 사야죠. 매집. 근데 이게 매집이 속임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음봉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요. 마이너스 3% 이탈하면 손절치세요. 마이너스 5% 떨어지면 손절치세요. 왜요? 왜 마이너스 3%, 5% 떨어지면 손절쳐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손실 날까 봐요. 더 큰 손실이 좀 남으면 어때요? 나중에 올라가면 되죠. 계속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싼 거 사면 되잖아요. 악재 뜰 수도 있잖아요. 재무제표 좋은 거 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셔야죠. 단순히 마이너스 3%, 5% 빠졌다고 손절치면 안 되죠.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여기저기 증권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종목 추천하시는 분들 보면 매수가 얼마에 사시고요. 비중 얼마에 사시고요. 아이고 이거는 엄청 설명을 잘하셔. 그러면서 또 기업 성장성,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은요 지금 업황이 따라주고요. 어떤 기술력을 그 얘기만 한 1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결국에는요 마이너스 3% 이탈하면 손절 치세요. 그러면 그 전에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3% 이탈해서 손절 칠 거면은 실적을 뭐하러 봐요? 이 얘기를 뭐하러 하며 성장성 얘기를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차트로 대응할 거면은 차트만 설명해야죠. 네? 실적이 좋아서 사는 거면은 실적이 안 좋아지면 파세요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실컷 성장성 얘기해놓고서 마이너스 3% 이탈하면 파세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죠. 자, 음봉 나왔다고 해서 손절 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빠져나온 게 없는데 뭔 걱정이에요. 물량이 빠져나오질 않았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들어온 건 많은데 나간 건 없어. 자, 올려버리자. 올릴 의지가 있다. 떨어뜨릴 의지가 있었으면 떨어뜨렸겠죠. 근데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장대 한번 만들면서 직전 고점을 뚫어줬다. 이거 올리겠다라는 의지 아닐까요? 그렇죠? 이틀 동안 18%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희한하죠?
그 넥스트 BT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넥스트 BT. 상장 종목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이따가 저기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뭐 PC로 넥스트 BT 그 시간에 있죠? 시간에 지금 한번 보세요. 넥스트 BT라고 있어요.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시간에. 상한가일 거예요, 아마. 네. 왜 상한가 들어갔는지 요거 차트 한번 잘 보세요. 이따가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넥스트 BT에서 상한가 들어갔어요. 시간에 오늘. 어떤 모양인지 한번 잘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제가 그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는 단기 급등 종목들을 좀 줄여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또 그 PD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생각보다 투자자분들께서 방송국에 전화가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맨날 왜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급등주만 종목을 주느냐, 포인트 엔지니어링 덕시나우징 말고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없냐, 좀 크게 갈 만한 종목들 이러면서 100% 500% 이런 종목도 발굴하면 있죠. 왜 없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의미가 있는 가격대, 꾸준한 매출, 대세 급등 가능성이 있는 패턴 공식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급등하는 종목의 공식도 있고 장기적으로 대세를 보여줄 수 있는 공식도 있어요. 그 공식에 적용되는 좀 시청자분께 연락이 왔어요. 예. 이런 종목 좀 하나 쭉 방송에서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에 종목들 계속 훑어보면서 기가 막힌 종목을 제가 오늘 또 발굴했습니다.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여러분들 공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거래량을 분석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의 관심 편입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그 신신제약을 우선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야겠죠? 네,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약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대부분 고평가돼 있고 재무제표가 별로 따라주지 않아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해당 종목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선은 해당 종목은 재무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이익 구조 나오고 있고 부채라든지 유불도 한 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무 안전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을 벌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주가 자체도 지금 현재 바닥권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위치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물량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거래 대금이 한 490억 정도, 거의 한 5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거든요. 500억 거래 대금이 터진 이유가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가 자체가 떨어지면서 다시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뚫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단기적으로 잘 가는 공식이 있고 스윙 관점으로 잘 가는 공식이 있고 대세 패턴으로 잘 가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스윙 관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팍팍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의미가 있는 가격대를 지금 현재 뚫고자 하는 의지,
그렇죠? 이 거래량이 지금 현재 최근에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제약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해당 종목은 좀 눈에 좀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떤 그 실적이 반영되지 않고 고가 제약주를 사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에다 한번 여러분들 투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현재가 뭐 사실 뭐 저평가 가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는 없고요. 뭐 지금 가격대 괜찮은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 한 8,3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뭐 손절가는 글쎄 뭐 제 기준에서 큰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은 한 6,200원 정도 좀 넓게 잡고 대응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편입주는 신신제약이었습니다.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는 8,300원, 손절가는 6,2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하신다고 하는데요. 자, 대표님, 좀 더 힌트 주실까요? 네. 잘 가는 종목, 특히 대세를 이루면서 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 안전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가를 올릴 때에 명분이 있거든요. 두 번째, 가격이 좋아야 돼요. 가격. 비싼 주식은 대세 급등이 나올 수가 없죠.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뭐 우량주는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은 개별주가 뭐 5만 원, 10만 원인데 대세 급등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바닥권에서 수백 프로가 올라갔는데, 그렇죠?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세 번째로서는 잘 가는 종목들의 패턴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갖추어졌을 때 대세를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잠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해당 종목을 또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동시에 잘 가는 종목들, 제가 뭐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덕시나우징 뭐 날라갔죠. 포인트 엔진의 40%, 그렇죠. ISC 뭐 10%, 요즘 같은 시장에 DMT 급등 나오죠. 말씀드리면 요즘 얘기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법 강의와 동시에 또 대세를 이룰 수 있는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바쁘시겠지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하시는데 선물 받아갈 수 있는 그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박 대표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